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하다가 좋아서 뭐 이거 어디 있어? 자, 우리 저번 시간 한 거 잠깐 복습하면 이렇게 3차 그려진다고 했지? 그랬을 때 여기를 변곡점을 했고 이 변곡점이 다른 말로 뭐다? 두 번 미분해서 0인 거 기억나? 자, 얘네들이 극값일 때 x 좌표는 한 번 미분해서 모인 거야. 0인 거고 여기 변곡점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며 이때 점에서의 접선은 뚫는 접선이라 했지. 기억나? 그래서 이거가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요 극값에서 선을 내리고 여기서도 선을 내리고 변곡점에서 선을 내린 다음에 요 극값에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긋고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다 길이가 모두 뭐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2대 1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지. 2대 1. 근데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가 같아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뭐 기억하라고 했냐면 변곡점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1대 3차니까 1대 루트 3 비율이라고 했어. 비율 1대 루트 3 기억나? 네. 그 다음에 또 4차도 두 개가 있죠.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자, 여기는 바로 뭐라 또 얘기했잖아. 여기가 바로 미분해서 중근을 가질 때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중근을 가질 때, 여기가 중근을 가질 때고 얘는 하나일 때 이렇게 해놓고 이때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몇 대 몇? 3대 1이라 했어요. 이렇게 외우면 편해. 이게 3차니까 2대 1. 오케이? 여기는 4차니까 4개를 3대 1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이렇게 완벽한 무슨성이 있을 땐 대칭성이 있을 때 자, 여기도 똑같이 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이 극대에서 1대 얼마? 1대 루트 2 이렇게 비율을 가신다 했어요. 요 세 개를 외워둬야지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했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내 기억으로는 6-2의 1번까지만 한 것 같아요. 아닌가? 6- 그치 2의 1번까지만 했으니까 6-2의 2번부터 오늘 빨리 가서 요거 딱 다 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2번부터 이제 2번을 갈 건데 1부터 어디까지 해서 하에서 정의된 함수 뭐가 있냐면 fx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자? ax의 4제곱 마이너스 4ax의 세제곱 더하기 b라고 합시다. a가 0보다 크대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 3. 여기서 최소값이 빼기 6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얘 최대 치수 정리가 뭐였냐면 이러한 연속인 함수에서 그치?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극값들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 최대 치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대 치수 문제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아니해도 이 4개를 관찰하면 이 4개 중에 무조건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게 큰 거고 가장 작은 게 작은 거야. 하지만 그렇게 연습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걸로 가자고. 거기다가 쓰면은 그 나머지 그 옆에 문제 풀 때는 어디다 풀려고 그냥? 녹수에 쓰면 되죠. 안 풀려는 그 마음가짐은 아니죠. 왜 샹?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뭐는? 그럼 마음가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이제 봐봐.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든 극대를 보든 극소를 보든 최대를 보든 최소를 보든 어차피 최대 최소 보려면 극값을 봐야 되잖아. 일단 뭐하고 봐야 돼? 그렇지, 일단 미분하고 봐야 돼. 벌써 각오가 됐죠? 이야기 할 각오가 됐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분을 해.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4ax의 제곱 세제곱 빼기 12ax 제곱. 요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미분한 거에 뭘 보냐면 부호를 봐야 되지만 그 전에 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0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요렇게 나와. 우와,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나는 얼마고? 0이고 하나는 3인데 중요한 거 0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인 거지? 그러면 중근을 가진 경우네. 자, 4차인데 미분했더니 중근을 가지는 경우 저 그림에서 이거죠, 이거. 자, 이건데 그러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의 문제에서 그것은 0이 중근이고 3이 근이니까 여기지 않을까, 그치? 중근인 쪽.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0, 여기 이렇게 3 일단 표시를 하신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진 범위를 보아하니 1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4라는 거야. 이때 저거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사실 1은 그냥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근데 4가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4가 만약에 여기면 당연히 이 안에선 최대가 여기겠지만 아니 4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2차 함수처럼 완벽한 무슨 이 대칭축을 기준 완벽한 대칭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절대 이 생각하면 안 돼. 대칭이다 이지라면 안 돼. 여기 모르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럼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게 저거야. 주변을 활용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3이니까 이거 한번 선 그거 보는 거야. 일단 그거.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3대 얼마야? 3대 1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럼 여기가 길이가 3이고 그러니까 여기 저절로 길이가 1이어서 3에서 1 더한 여기가 얼마야? 4.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야? 정확한 범위를 알게 되는 거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요렇게 이 범위 내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와 최소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4일 때가 뭐야? 최대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4를 집어넣는 새끼는 병신 새끼죠. 왜냐면 4나 뭐나 똑같으니까. 그럼 0을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답이 얼마가 된다? 최대는 B. 그렇지? 그럼 최소는 어느 때가 최소예요? 네, 3일 때가 최소니까 3을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81A 마이너스 27 곱하기 4니까 108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되는 건데 그게 빼기 6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끌게요. 이해했지? 그럼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흠뻑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저걸 활용한다면 자 원래대로라면 저걸 몰라. 저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1일 때도 집어넣고 맞아? 4일 때도 집어넣고 둘 중에 뭐 하는 거 고르는 게? 큰 거 고르는 게. 근데 그럼 번거로움을 조금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좋았어. 그래서 넘어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는데 활용으로 넘어가서 특히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배운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지. 이거? 이런 거. 인수로 가지고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 그 x 플러스 1의 1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그림 어떻게 그려라고 했어요? 일단 최고차항 계수 봐서 앞에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 3하고 2하고 빼기 1을 먼저 뭐 하고 표시를 해놓고 자 1일 때는 그냥 단순히 뭐 하기만 하면 돼? 지나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 제곱일 때는 짝수일 때는 뭐 하고 있어? 튕겨 맞아? 그 다음에 홀수인데 1보다 큰 홀수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웨이브 치면서 하라고 했지 기억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1에서 가고 세제곱이니까 2에서는 튕겨 가야 되는데 튕겨 이렇게 되는 거고 1 빼기 1에서 그냥 지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알겠어?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뭐가 되냐면 이 안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하는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활용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고등학생이 배워봤자 우리가 배워봤자 몇 차까지밖에 안 배워. 3차나 4차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인수를 이용한 문제가 나오면 정말로 뭐하게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밝혀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뭐 활용에 들어갔지만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6-3번이에요. 자, 식을 한번 잠깐 세워봐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점 찍어 있는 부분을 오려냈어요. 뭐야 이거 겁나 쉽네, 그치? 이렇게 해서 점 찍어 있는 부분을 오려내서 자 여기 이렇게 오려내고 써도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접어서 뭐 한 거야? 직립면체를 만들었대. 근데 직립면체를 만들어서 이 부피가 뭐가 돼야 되는데? 최대. 자 이것만 기억해. 자 문제가 활용 문제가 부피의 최대 물어보라고 했으면 일단은 무조건 한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식을 세우세요. 무조건 식을 세웁니다. 뭐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겠어요? 부피의 최대를 물어봤으면 무조건 부피에 관한 식 세워. 이게 다 필요 없고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x라 하고 이 전체를 뭐라고 했으니까 24라고 했으니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일단은 x가 되는 거고. 그럼 봐봐, 항상 도형은 똑같은 걸 찾아내셔야 돼요. 높이가 같아지니까 여기도 당연히 x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 빼기 x, 2x가 되는 건데 나누기 2하니까 여기는 12 마이너스 x가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닐까? 이런 그림, 그렇지? 그림이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고 12 마이너스 x가 되고 높이가 x가 되면 이 전체는 24가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아닌가? 24 빼기 2x는 여기는 24 빼기 2x겠지.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부피는 결론적으로 답이 뭐야? 부피에 관한 식. 부피는 x에 12 마이너스 x에 24 마이너스 2x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답지에는 이거를 전개해요. 그래서 몇 차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뭐해? 미분을 해야 돼. 왜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운 이거를 하루만 한번 좀 해보기 전에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보기 불편해. 그래서 빼기 2로 묶어 해서 빼기 2로 묶었어. 여기를 빼기로 묶어 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네. 됐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답지에는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런 걸 이렇게 풀 거예요. 얘는 결국 이제 2가 돼서 2 곱하기 자 요걸 전개하면 x를 곱했으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몇 x 24x 제곱 플러스 144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부피 근데 부피를 fx라 하자 이거죠. 그럼 마치 이런 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fx가 되는 거고 요거가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 2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2는 내비두고 3x 제곱 빼기 48x 플러스 14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니까 3으로 또 묶어야 되니까 6이라 해주고 x제곱 빼기 16x 플러스 4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이랑 4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4일 때가 있고 10일 때가 있구나. 근데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4일 때가 있고 10일 때가 있으니까 여기가 4겠고 여기가 12겠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너 이게 길이가 x야. 맞아?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는 결국은 높이 밑변이기 때문에 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가 12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x가 맞아? 5보다 크겠어요. 5보다 작겠어. 12보다는 작겠지. 그 다음에 또 5보다 커. 그렇지. 4왜 4죠? 나도 모르겠어. 4는 아니고 0보다 크겠죠. 됐어?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 그래프의 높이 자체가 어쨌든 12보다 뭐 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되는 거야. 그럼 0부터 12 범위 안에서 푸는 건데 그럼 범위 여기가 12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5만 살아남은 거야. 지금 얘만 살아남은 거 맞지? 이거 중에서 가장 뭐 할 때가 답이니까. 이거 자체 부피가 y 값이잖아, 그치? 이게 가장 클 때, y 값이 가장 클 때니까 답이 얼마일 때예요?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알아들어보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답지처럼 푸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쏠 이유가 뭐냐면 잘 봐.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야. 여기서 이미 이 식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는 식이냐면 인수를 가지고 있는 식인 거 맞죠? 그럼 얘는 x의 1제곱이니까 다른 말로 0을 지난다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는 얼마를 지난다? 그치. 여기는 0을 지나고 여기는 12를 지나는데 최고차항 배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고 문제는 12의 제곱이니까 12에서 뭐해? 튕겨. 또 0에서 뭐해? 지나. 이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지나 12에서 튕겨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해했어? 근데 이 중에서 답이 당연히 뭐야? 가장 클 때 여기겠지. 12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맞아? 그 여기만 구하면 되지. 근데 여기가 다른 말로 여기 봐봐. 그 값에서 튕긴 거잖아. 그치? 저거지 저거. 그래서 뭐 하냐면 선을 그어. 그 다음 반국점에서 선을 그어. 맞아? 이 모든 길이가 서로 뭐해?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10이야. 한 덩어리 얼마야? 4씩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인 거 알아? 4인 거 안다고. 알아들어? 그래서 다 뭐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너가 통해서 너가 알아야 되는 게 미분을 하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풀면 뭐예요? 안 돼요. 이렇게 안 풀면은 AI예요. AI는 이렇게 풀어도 컴퓨터는 이렇게 풀어도 빨리 풀지만 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번 문제 6까지 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여기 C, 여기 닿는 거야. 여기 D, 여기 A, B. 이렇게 나왔고 Y는 뭐가 있냐면 9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어요. 뭘 구하는 거냐? 간단히 사각형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각형 넓이에 관한 식세가 되는 거 맞겠죠? 너 근데 이 중에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니까 딱 봐도 제일 중요한 점이 뭐일 것 같아? 어차피 항상 점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니까 여기서 안 움직이는 점들은 A랑 B는 안 움직이지. 근데 누구는 움직여? C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거야. 근데 어차피 2차식이니까 무슨 성은 무조건 생각해. 대칭성을 일단 생각하는 상황에서
둘 다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 해도 대칭 때문에 다른 쪽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누구 건드릴래? 센스야. 누구 갖고 푸는 게 좋겠어? C랑 D 중에 보통은 당연히 양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C의 무슨 좌표를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했어? 그럼 저절로 여기가 T니까 여기가 얼마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절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거든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위에가 몇 T인 거 알고 2T인 거 알고 자 여기는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이 2차 함수어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니? 넓이에 관한 식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얼마 해주고 6 더하기 2t 해주시고 곱하기 이제 뭐 필요해?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높이가 다른 말로 이 점의 무슨 좌표가 되겠어요? y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t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9-t 제곱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9-t 제곱 해주시고 곱하기 얼마 해주고 2분의 1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에 관한 식? 넓이에 관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될 때, 이런 게 안 될 때 전개하시면 돼. 전개해서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눈치껏 얘네 둘은 뭐로 묶여? 2로 묶이지. 그럼 약분이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3이 되시는 거고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t제곱 빼기 9가 되거든요. 그러면 t 플러스 3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인수로 표현이 가능할 때까지 하세요. 안 되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되지.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t 빼기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인수로 완벽한 표현이 가능해요. 맞지? 자 그렇다면 여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하나는 3을 지나는 거고 하나는 빼기 3을 지나지만 문제는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데 자 빼기 3에서는 튕겨 3은 지나 이거지. 그래서 그림이 결국 여기 3은 지나서 빼기 3에서 튕겨야 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t값이 당연히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t가 0부터 어디까지가 될 수밖에 없어? 3까지 될 수밖에 없죠. 0부터 3 범위 안에서 범위인데 당연히 이때가 가장 크겠죠. 여기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선을 그어 이렇게 그으고 여기 그 값일 때가 다른 말로 이 길이가 모두 다 뭐 할 때고 같을 때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죠. 그럼 한 칸에 얼마? 2씩 되는 거죠. 그럼 2를 더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2를 더 가면 1이니까 결국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1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디든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지. 네. 그래서 32네 그치?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답이 32가 되고 자 여기서 넓이의 최대값은 32고 그때의 C의 좌표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이해했지? 근데 이거를 제발 전개해서 미분하지 말라고. 응? 근데 이렇게 뭐 완전 제곱꼴이 안 나올 때는 미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무조건 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5 기본 문제 6-6만 하면 끝나요. 뭐 생각보다 일찍 끝나네요. 그렇지? 쉴 수 있겠죠. 쉬면 안 되겠지. 네. 짜잔. 다음 단원이 방정식 공식이구나. 그 다음 건 내가 쉬운 거 아니야?
밑면에 안 되겠어. 아, 목이 아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 1인. 뭐가 있다는 거니까? 원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는데 이 원기둥에 뭐가 최대일 때? 부피가 최대. 그럼 당연히 뭐에 관한식 세우라고? 부피에 관한식 세우시면 되겠죠? 다 이해했지? 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피에 관한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입체도형이죠. 무조건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으로 푸는 거야. 왜요? 다시 뭐라고? 입체도형은 무조건 뭐야? 평면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가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가 최대라고 했으니 부피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부피의 이 원기둥의 부피를 나타내려면 어쨌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넓이를 x로 취급을 하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이니까 이렇게 쓱 잘랐다고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문제는 여기를 x라 했어요. 항상 뭘 사용이 되냐면 이런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무조건 닮음을 이용해야 돼요. 다시 직각삼각형 안에 뭐가 있으면 무조건 닮음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뿔의 높이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단지 여기 밑변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는 거 나왔냐면 1인 거 나왔거든? 그러면 이 높이를 그냥 네 마음대로 정하세요. 뭐라고 정할까? h라고 그냥 정해볼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h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자, 이 직각삼각형은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h인 걸 알게 되죠. 여기에 h를 곱한 게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저절로 여기가 x라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1-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직각삼각형 안에는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닮음이면 얘도 1대 h가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x에 무슨 뭐 있지? 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니? 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여기 구하고 싶으면 여기 x가 했으니까 여기는 xh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했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럼 넓이에 관한 부피의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부피에 관한 식을 세워보면 답이 뭐가 됩니까? x제곱 파이 밑변 곱하기 뭐 하면 돼? 높이가 이거죠. 그래서 1-x에 h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거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지? 최대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최대일 때 x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자, 이 h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상수일 뿐이죠. 여기는 x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이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크기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런 크기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무슨 값이 바뀐다? x 값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x는 변수지만 그치? h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숫자야 숫자. 그럼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제발 그러면 x 값이 주인공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파이 곱하기 h는 숫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x-1에 x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여서 결국 하나는 0하고 어디를 지나는 1을 지나는데 0에서는 튕겨 1은 그냥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른쪽 어디로 향해?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향하는 건데 1은 지나 여기는 튕겨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 이해했지? 그런데 이때 이 x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제일 작은 건 0부터 시작해서 제일 커봤자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을 때니까 당연히 그 값이겠지. 그럼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총 1이었으니까 한 칸당 얼마다? 3분의 1인데 두 번째 칸이니까 3분의 얼마?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다라고 하면 끝나죠. 자, 문제가 뭐 부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 이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3분의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쉽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게 무슨 소리 이렇게 했어? 봤더니 y는 x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y는 x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고 여기를 p랑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a가 3,0이랍니다. 그럼 3,0이면 이렇게 있는 거네. 자, 요 사이에 뭘 구하는 거냐면 거리를 l이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뭐 할 때 구하는 거야? 가장 네, 작을 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L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L의 최소값. 거리를 A라. 그러면 이것도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정점이지만 얘는 움직이는 공점이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잡냐면 t, 자 그래프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t 제곱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해했죠? 그러면 일단 L은 식을 세워보면 L은 뭐야?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에서 t-3의 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세웠더니 식이 결국 뭐냐면 t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4제곱 빼기 6t 제곱 t 플러스 9 이렇게 되는데 쫄지마. 어차피 이게 루트 안에 이렇게 있지만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뭐야?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우리가 몇 차식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게 가능해. 4차까지는 그릴 줄 아니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제 8차가 나오거나 6차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치환하셔야 돼요. 하지만 4차는 내가 그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시면 되고 얘는 지금처럼 인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분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루트 안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구한다면 꼭 루트 씌워줘야 됩니다. 그건 꼭 안 해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걸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4t 세제곱 더하기 2t 빼기 얼마가 되고 6이 되시고요. 자, 2로 묶어주시면 2t 제곱 플러스 t 빼기 3이니까 적절히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마이너스니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하나는 1이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틀렸네. 그치? 이거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세제곱이니까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2, 0, 1 빼기 3 그래서 1을 하면은 2, 2, 2, 2, 3, 3 이렇게 나와서 자 t-1에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인데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뭐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부분에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판별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4차식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이냐 뭐 이런 그림이냐 차이는 기울기가 0인 거의 개수지. 이건 다음 함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여서 음수가 나오니까 결국 근이 없어요. 그럼 이 4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인 게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그림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밖에 없어? 그치? 최소값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이때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래서 1을 여기다 뭐 하니까 넣어주면요.
여기 11 빼기 6이니까 5가 나오네. 그치? 그렇다고 답이 5는 아니라고 했다. 중에 답은 얼마야? 루트 5. 그래서 답은 루트 5가 나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면 루트 5고요. 그때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t가 중에 t가 1일 때야. 1일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5고 1, p는 1,1이 된다. 했지요. 너무 쉽다, 그치? 그래서 끝났습니다.